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 시간에 다룰 주제는 바로 한국 현대 산문의 정점이자 지성적 귀환의 명저, 김성우 작가의 돌아가는 배 리뷰입니다. 혹시 그냥 흔한 자전적 에세이쯤으로 생각하셨다면 완전 오산이에요. 이 작품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원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지 알려주는 정말 심오하고 매력적인 철학적 안내서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결은 정지하기 위해 출렁인다.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역설 아닌가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수많은 치열한 투쟁들, 그리고 온갖 감정의 파동들, 그 모든 출렁임이 사실은 가장 깊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기 위한 아주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항로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해발 0m의 원형적 사유에서 출발해서 육지와 세계를 향한 항해를 거쳐 다면체 자아와 파리 르네상스 시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회귀의 미학인 돌아가는 배, 마지막으로 삶 속으로 스며든 예술까지. 작은 섬에서 넓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섬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궤적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항제입니다. 1장, 해발 0m의 원형적 사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보통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죠? 계속 위로만 올라가려는 수직적인 야망으로 꽉꽉 채우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사회적 성공, 이런 무거운 짐을 잔뜩 쥐고 말이죠. 그런데 김성우 작가는 아예 발상을 뒤집습니다. 이 무거운 세속적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기준점, 즉 해발 0m의 수평적 평원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거든요. 이런 독특한 철학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통영 앞바다에 있는 작고 외딴 섬, 욕지도라는 곳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1934년에 여기서 태어난 작가는 재밌게도 내 육신의 8알은 멸치로 길러졌다고 표현해요. 그만큼 척박한 환경이었다는 건데, 신기하게도 이 유년 시절이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일종의 정신의 중력이 됩니다. 가난했지만 아버지에게선 거친 삶을 견디는 단단한 인내를 배웠고, 어머니에게선 한없이 따뜻한 안식을 뼛속 깊이 내면화했던 거죠. 이제 두 번째 챕터, 섬을 훌쩍 떠나 육지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항해의 시간입니다. 작가의 실제 삶의 궤적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욕지도에서 태어나서 1950년에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쉼없이 달리는 헌신적인 언론인으로서 긴 항해를 이어가요. 그러다가 마침내 2005년 궁극적인 물리적 귀환을 이루게 되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이 삶의 진행 단계가 돌아가는 배라는 책의 3부 구조랑 완전히 거울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섬이라는 좁은 세계에서 바다의 크기를 깨닫는 1단계, 청운의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 팽창해 나가는 2단계, 떠나가는 배, 그리고 마침내 원점으로 회귀하는 3단계, 돌아가는 배까지. 작가의 진짜 인생과 책의 뼈대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주제, 그의 삶에서 가장 지성적으로 폭발적이었던 시기입니다. 3장, 다면체 자아와 파리 르네상스입니다. 그가 파리 특파원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길을 걸었고 모든 사람을 만났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때 그는 그냥 평범한 기자가 아니었어요. 카르티에 라텐 지역의 골목골목을 쏘다니면서 유럽의 인문학과 예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거든요. 한마디로 개인적인 르네상스 그 자체를 경험한 거였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의 모랄리스트 문학 전통에 깊이 빠지면서 인간 본성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사회적 가면에 대해서는 스스로 나는 얼굴이 검다, 위약자다 라고 칭합니다. 반면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연약자고 순수한 진짜 자아는 속살이 희다 라고 날카롭게 대비시키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식인이 자기 내면을 이렇게 벌거벗기듯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게 사실 진짜 용기 있는 일이거든요. 결국 작가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복잡한 자신의 정체성을 무리수라고 딱 정의 내립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무리수를 보면 어떤 하나의 숫자로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고정된 틀이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다면체,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미스터리이자 정형화될 수 없는 개별성이라는 거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통찰입니다. 자, 이제 이 해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4장, 회귀의 미학, 돌아가는 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고향 섬으로 돌아간다는 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 조용히 시골로 낙향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동양의 윤회 사상이랑 서구의 실존주의가 기가 막히게 결합된 아주 적극적인 미학적 실천이었습니다. 처음 출발했던 원래 항구로 돌아가서 세상 풍파 속에 깎여나갔던 진짜 자아를 온전히 회복하고 거대한 생의 원을 마침내 완성해내는 고결한 의식이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엔 수천 개의 돛을 높이 달고 화려하게 출항했겠지만 그 수많은 풍파를 겪고 다시 돌아올 때는 결국 모든 세속의 짐을 훌훌 비워낸 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 항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마침내 돌아가 닻을 내릴 그 최종 항구는 과연 어디쯤에 있을까 하고 말이죠. 마지막 5번째 챕터, 철학이 현실이 되는 5장, 삶 속으로 스며든 예술입니다. 이분의 철학은 책 속에만 얌전히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었는데도 대중을 위한 신앙송의 자연주의 운동을 이끌었다고 해서 제1호 명예시인 타이틀을 받으셨고요. 연극계를 워낙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서 유일한 명예배우라는 전무후무한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글이라는 매체를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숨쉬는 진짜 지성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진정성은 그의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2005년에 진짜로 고향 욕지도로 돌아가면서 자기 책의 내용을 삶으로 직접 증명해내거든요. 이 귀환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2009년에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1,000만 원을 모아서 그의 글을 새긴 문장비를 세워주게 됩니다. 살아있는 작가에게 비석을 세워준다? 이거 정말 보기 드문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세워준 문장비에 새겨진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나는 돌아가리라. 짧지만 정말 묵직하죠? 이건 끝없는 속도, 팽창, 그리고 경쟁에만 집착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커다란 경종을 울립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가는 것만 쫓지 말고 우리 각자 나만의 근원적인 평화를 찾아 돌아가자는 따뜻한 권유이자 조용한 저항인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특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치열하게 요동치던 인생의 물결이 마침내 잔잔해질 때쯤 여러분은 어떻게 귀환의 항로를 탐색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만의 돌아가는 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멋진 항해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